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마과학역술TV 유원장입니다. 저를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는 전국에 계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 거주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해외동포 여러분, 또 만나 뵙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자신의 이름 감명법 여섯 번째 시간으로 좋은 이름과 나쁜 이름을 자신이 감명하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제각각 고유적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 제일 먼저 받는 선물은 곧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띠와 사주팔자는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제1의 운명이며, 태어난 이후에 누군가 지어준 이름으로 후천적으로 부여받은 그 소중한 제2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일이 성사가 안 되고 힘이 들면 애꿎은 마음으로 자신의 팔자를 원망하고, 그것도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불신하고 탓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주변에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삶이 고달프고 힘이 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불신을 가져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발음이 안 좋거나 뜻이 안 좋은 이름을 가진 분은 때때로 그 이름에 관해서 컴플렉스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도 주변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민하거나 궁금증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 궁금증을 다소나마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고심하고 고심하던 끝에 제가 연구한 과학학문과 학술의 이론의 접목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려고 본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고 미래를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궁금하고 답답했던 이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장명하는 전문 장명가를 양성하고자 교육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인 되시는 여러분들께서 내 이름은 좋은 이름인가 아닌가, 그거를 간편하게 감정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방송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와 복잡한 학술의 이론을 모두 배제하고 자원오행의 성명학 학술로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방송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름을 장명하는 성명학의 종류는요, 여러 학문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장명하시는 전문 장명가분들이 제일 많이 응용하고 사용하는 자원오행의 학술과 그 학문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감정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에 불만이 있거나 이름이 잘못 장명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제가 제공하는 대로 같이 저하고 따라서 움직여 주시길 바랍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쉽게 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호적에 등재된 본 성씨와 이름을 하얀 백지 위에 한문으로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의 획수를 뽑으십시오. 여기서 참고로 이름의 획수를 뽑을 때는 대법원에서 지정한 인명사전에 기록된 획수이어야 정확한 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감정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단어의 명칭이 있는데, 많은 종류가 아니라 4종류로 분류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한번 이 도표를 보시죠. 성씨가 있고 이름이 있죠. 이 이름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그냥 가상의 이름을 적은 것입니다. 특정한 인물이 아닌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원격이라는 말이 나오죠. 원격은 뭘까요? 원격은 여러분들이
이름 중간 글자하고 이름 끝 글자를 합친 것을 원격이라고 하고요. 둘째는 또 형격이 나오죠. 그건 여러분들의 성씨와 이름 중간 글자를 합한 것을 형격이라고 합니다. 이격이라고 나오죠. 이격은 뭘까요? 성씨하고 이름 맨 끝자를 합친 것을 우리들은 이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정격이라는 말이 용어가 있습니다. 정격은 뭐냐면 성씨와 이름 중간 글자와 이름 끝 글자의 획수를 모두 합친 것을 정격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원격이라는 명칭에 해당되는 획수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동안 작용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원격의 작용은 우리나라의 계절로 보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형성 과정은 인간의 기본적 도리의 인성의 과정을 형성하는 초년의 시기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나이로 분류해보면 1세부터 20세까지의 초년의 운명을 의미하고요. 그 성장 과정은 성격의 형성과 체력의 보존력을 함양하고 형제나 가족에 관한 인격 형성이 이루어지며, 원격의 원자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재는 으뜸원자를 사용합니다. 둘째는 형격이라고 말씀드렸죠. 형격의 구성은 이름 중 자신의 성씨의 획수 중간과 이름 글자 획수를 성씨와 합친 겁니다. 그렇다면 형격이라는 명칭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작용할까요? 우리나라의 계절로 살펴보면 만물이 자라나서 결실을 맺기 위해 성장하는 계절이죠. 즉 여름을 의미합니다. 사회적인 형성 과정은 주변의 사람들과 서로 형통하고요, 서로 협력해요. 화목한 조화를 이루는 자신의 품성이 결정되는 초중년의 시기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나이로 분류하면 21세에서 40세까지의 청년 시절의 운명에 해당이 되며, 가장 중요한 성격과 직업, 그리고 그 사람의 재물의 보존과 혼사가 결정되는 중요한 결혼관과 가정관이 결정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세 번째 이격이라는 것을 설명을 알아봐야 되겠죠. 이격의 구성은 이름 중 자신의 성씨 획수와 이름 끝자 글자를 획수를 플러스한 획수를 자원오행학술의 전문용어로 이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격의 형성은 어떻게 되었으며 살아가는 동안 어떤 작용을 하는지 또 잠시 알아봐야죠. 역시 우리나라의 사계절로 보면요, 가을을 의미합니다. 만물이 어우러져 결실을 맺는 시기로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작용하는 작년의 시기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나이로 분류해보면 41세에서 60세까지의 작년의 운명을 의미하고, 사회적인 대인관계와 넉넉한 재물의 형성, 그리고 가족이나 부부간의 애정의 운명을 지배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하죠. 자신의 성씨의 글자 획수와 이름 중간 획수와 이름 끝자의 획수를 모두 합한 수, 그 자원오행의 전문용어로 정격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이 정격이라는 명칭은 중요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역시 어떤 작용을 하는지 한번 또 알아보죠. 우리나라의 사계절로 살펴보면 겨울에 해당합니다. 만물이 이제 결실의 결과로 되돌아왔죠. 그리고 아름답게 성숙된다는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말년과 노년의 운명으로 최종 분석이 되었습니다. 나이로 분류해보면요, 61세 이후의 장년과 말년의 운명을 의미하죠. 운명의 총운세를 의미하고, 특히 대인적인 친구들과의 우정, 그리고 정말 중요한 자신의 건강을 지배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원격과 형격, 그리고 이격과 정격의 네 종류의 명칭이 어떻게 작용하는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이름이 좋은 이름인지 나쁜 이름인지를 감명을 해 보시려면
다른 명칭은 다 배제하고 버리십시오. 오로지 단 한 가지 성씨와 이름 중간 글자와 이름 끝 글자를 모두 합친 정격의 획수만을 가지고 여러분 이름이 나쁜 이름인지 좋은 이름인지를 스스로 감명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하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번째로 좋지 못한 획수 49획과 정격을 의미합니다. 정격 획수가 49획과 50획 그리고 53획 이렇게 세 종류의 획수를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정격 획수가 여러분들의 이름 획수 49획과 50획 그리고 53획의 획수에 여러분들 이름이 해당이 되면요, 그 이름은 일단 좋지 못한 이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안 좋은 이름인지 그 내용을 잠깐 또 알아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영상으로 연속으로 6번째까지 올려드린 좋지 못한 이름의 획수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이름은 잘못된 이름이 아닙니다. 원만하게 장명되었고 좋은 이름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명드리는 좋지 못한 획수 49에게 해당된다면 그 이름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어떤 작용을 하기에 좋지 못한 이름이라고 할까요? 자원오행 전문용어로 흉막격이라 하여 일시적으로 성공하면 어느 순간에 실패하고요, 또다시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실패하는 아주 반복적인 길흉이 상반되는 획수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특히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고요, 자신감이 결여되어 좌절하기가 쉬운 획수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50획수의 정격을 가진 사람의 이름은 어떻게 그 이름으로 인하여 나쁜 작용을 할까요? 자원오행의 전문용어로 불행격이라 하여 어렵게 또는 작게라도 성공은 해도 풍전등화 같이 불행이 초래하고 사업은 실패하며 질병과 고액을 야기하며 결국에는 수명을 단축할 수 있는 단명을 할 수 있다는 아주 기분 나쁜 획수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말년으로 갈수록 실패와 실패를 거듭한다는 획수로 분석이 되었으니 여러분들 정격 획수가 50획에 해당이 된다면 정말 한 번쯤은 정확하게 계명을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그 다음 53획수의 정격을 가진 사람의 이름은 또 어떻게 그 이름으로 인하여 작용을 하는 걸까요? 자원오행의 전문용어로 불합격이라 하여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기 어렵죠. 성품이 허약하여 이상주의적인 망각에 사로잡혀 삶의 굴곡이 심하고 부부간의 생리별이 동반하며 횡액을 당하거나 불길한 일을 당한다는 좋지 못한 정격의 획수로 또 분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49획과 50획 정격입니다. 그리고 53획의 정격이 해당되는 세 종류의 나쁜 정격 획수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셔도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만족스럽고 편안하게 감명을 할 수가 없어서 직접 이름을 감명받고자 하는 분은 유료로 간단하게 감명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댓글이나 제 핸드폰 번호로 많은 분들이 감명을 받으려면 감명비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일일이 대답하기가 어려워서 여기에 아예 방송에서 공개를 합니다. 유료로 감명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 감명비는 1인 3만원입니다. 신청 접수에 의해서 차례로 하루 종일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름의 획수 81개의 종류 중 나쁜 획수에 해당하는 세 종류의 정격 획수를 추가로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감명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81종류의 정격 핵수 중 나쁜 핵수 종류 3종류를 추가로 올려드리고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자신의 이른 감명 방송과 우리 천마과학역술의 학술로 무언가를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린 역법에 대한 궁금증을 여러분들이 해소하시려면 구독과 알림을 지정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편안한 장소에서 언제든지 과학역술에 대한 역법에 대한 학술의 정보를 여러분들이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마과학역술TV 유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